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타 시험들 이걸로 쭉 나갈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하고 변리사는 지금 이미 시험이 출제가 치러졌고요. 치러졌고 노무사는 지난주 토요일 날 치러졌는데 아직 문제가 안 떴고 그 다음에 행정사와 주택관리사, 주관사 애들은 아직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본 부분은 2020년도 그런 문제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시험 이미 나온 것들은 오늘 보신 것처럼 저기 뭡니까? 해당 직접 문제. 그 다음에 어디 보면은 가끔 가다가 변형이라고 적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건 별건 아니고 거기 문제 자체가 이제 간평사나 변리사하고 또 시험마다 시험 범위가 여러분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지문들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그냥 빼버리고 제가 다른 걸로 문장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꼭 저기 한번 사전에 풀어보시라는 거. 아침에 한 10분 정도 오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1분 30초 정도에 풀어야 되니까 한 15분 정도 10분 안에 10분 딱 10분. 네, 그래서 반드시 풀어보시고 쉽고 어렵고 떠나서 풀어보시고 같이 확인한다.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역시 그래서 이제 정답 위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에 하나. 네. 이제 우리 그 법 1층, 2층, 3층과 관련돼가지고 거기는 문제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주택관리사 문제 이런 형태로 한번 나왔으니까 가볍게 정리합니다. 갑은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일기를 해줬고 을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다. 옳은 것은 나와 있고 이제 정답 자체는 1번이죠. 2층 매매계약이 법률 요건. 그에 따라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 이게 법률 효과라고 이야기했던 거니까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을의 소유권 취득. 포괄 승계는 상속이나 포괄 유증 같은 거 한 방에 여러 개. 근데 이거는 지금 매매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X부동산 하나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포괄 승계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특정 승계가 되겠죠. 그 다음 을이 병한테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병이 저당권을 취득을 하였다. 이거는 설정받은 거죠. 설정적 승계. 그런데 저당권은 항상 설정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 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정이라는 사람한테 저당권부 채권으로 양도를 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저당권이 이전된 겁니다. 이전된 거. 여기는 물론 설정이 되겠지만 그 다음 설정, 처분행위, 당연히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을의 저당권의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양적 변경. 우리 제한물권 설정하면 완전한 동그라미, 소유권이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그 제한물권이 소멸하게 되면 완전한 원으로 복원되는 거. 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물어볼 건 별로 없고요. 그런데 묘하게 올해 그 간평사에서 이 부분을 물어봤더라고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거 고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실수가 안 나오면 되겠죠. 1번 무주물 선정. 여기 점유 취득시효, 건물 신축, 공용 징수. 전부 다 뭡니까? 원시 취득, 원시 취득. 그런데 상속은 당연히 승계 취득이죠. 다만 한 방에 여러 개 가져오는 포괄 승계지만 당연히 승계 취득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내용 보시면 별게 없습니다. 1번.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우리 시험에도 너무 많이 나왔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역시 정답은 우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 3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 매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데 여기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몰랐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이다라는 거 3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4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의사표시로 가서 효력을 논의하는 것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 5번 절대적 모욕.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이유로 하는 모욕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너무 쉽죠,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변리사, 간평사 이런 부분들을 시험을 쫙 종합을 해봐도 우리 시험 자체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해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여기 말고요. 다른 데 같은 거 살펴보면 우리 시험이 조금 새로운 판례들 있죠. 새로운 판례들. 그거는 우리 시험이 여러분 오히려 선도에 나갑니다. 우리 시험 쪽에서 오히려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간평사, 변리사. 그것들을 내는 그러한 경우들도 아주 자주 봅니다. 아주 자주 본다. 자, 그래서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의 범위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고 추인해서 유효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경매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경매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면 이제 오랜만에 얘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졌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는 공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죠. 추정되지 않는다. 그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좀 아슬아슬하시죠? 자, 이건 이제 그 2018년도 주관사 문제에서 그 자연재해석 관련.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 목적물을 갑 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에 갑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잃기를 맞춰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길게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냥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적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옳은 거 나와 있고 1번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어떻습니까? X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죠. 네, 무효이라 했으니까 잘못됐고, 그 다음에 2번 Y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니까 무효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잠깐만요. 이게 지금 4번, 5번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 자료로 한번 봐보시죠. 제가 이걸 잘못한 거고요. 저기 지금 잘못됐고 방금 3번까지는 맞고 여러분 내드린 자료는 상관없습니다. 4번 봐보시면 을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다. X토지로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잘못됐죠? 이거는 자, 왜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Y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 자체가 불성립.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공인 노무사 시험은 비진이 표시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진이 표시냐 아니냐가 사직서하고 관련된 판례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보면 특별할 거 없습니다. 1번 틀린 거 찾으라고 했고요. 진이란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잘못됐죠. 네, 생각이지 바람이 잠깐만요. 맞는 틀린 거 잘했구나. 예,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바람이 아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1번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2번 자 이런 게 길게 나와 있어도요. 법률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줬다. 대출 명의돼요. 비진이 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마지막에 비진이 표시다 했으니까 X.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여기 3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악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증여 의사 표시를 하였다. 줄이면 강박에 한 증여. 비진이 표시다 아니다.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 번 강조하는 채무 명의대여와 그 다음에 강박에 한 증여. 이거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라는 걸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집어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근로자가 회사의 여단어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를 했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다. 그러면 경영 방침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죠. 그 다음 사용자 측 회사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그 사직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단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단서에. 지시, 강요, 일괄사표 내라라고 한 회사는 사직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냥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판례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알았으니까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5번은 공무원이라는 단어 보이죠? 비리 공무원이 감사기관에 사직 권고를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 처분된 경우 그 사표 제출자의 내심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죠.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공법행위는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2번이죠.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7번 통정을 표시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즉 108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가장 전세권이 있었고 그에 관해서 저당권 취득이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제3자에 해당한다.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채권, 가장 행위가 있었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양수한 자, 제3자에 해당한다. 3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기한 저당권, 가장 저당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그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죠. 4번 가장의 채권 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 양도가 허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제3자도 아니다. 아까 나왔던 거 우리 시험에서 채권을 가장 양도해서 변제 전에 채무자.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 작년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이었는데 말만 약간 바꿔가지고요. 간평사에서도 올해의 정답 지문으로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4번이 해당하지 않는 자가 되겠고 5번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을 했을 때 파산 관제인은 제3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판례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파산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 관제인. 그냥 말만 들여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의미 봐두시고 이 사람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주부터 꼭 한 10분 정도 할애하셔가지고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시험에 오늘 여기까지가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 할만 하시겠습니까? 아직 멀었나요? 아니죠. 할만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정도면 할만 하죠?
할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이렇게 미리 풀어보시고 같이 본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